안녕하세요. 자, 파이코인 전문 채널 하이파입니다. 자, 코어팀에서 공지를 했죠. 이번 1분기에 파이코인을 메인넷을 출범시키겠다. 그리고 이번 달에 중요한 일정들이 있죠. 자, 미국에서 1월 20일 날 트럼프 2기 내각이 출범을 합니다. 자, 트럼프는 공약을 이미 했습니다. 자, 아메리칸 퍼스트 가상화폐를 미국의 수도로 만들겠다. 또 그의 일환으로 달러를 지키는 그런 행보들을 지금 많은 공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트럼프는 각국에게 미리 엄포를 놨습니다. 내가 취임을 하면 관세를 높일게. 관세를 부과할게. 이 시점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잡을 안석인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바로 중국입니다. 우리는 이런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우리는 파이오니어로서 꼭 알아야 되고요. 우리 니콜라스 박사는 미국 국적이고요. 그리고 챙 디오펜 여사는 중국 국적이지 않습니까? 공교롭게도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두 나라가 미국과 중국입니다. 이런 토대 위에 파이코인이 메인넷이 출범이 되고 상장이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반드시 알고 넘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25년 가상화폐 중요 키워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작합니다. 자, 먼저 미국을 보겠습니다. 미국은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좀 더 확대를 합니다. 요 앞전에 리플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정을 받고 말 그대로 지금 시장에서 핫한 게 리플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확대를 더 지속해서 한다. 그리고 중국에서는요, 이번 연도에 체크해야 될 게 미국 국채 규모와 또 금 보유량, 그리고 자국 디지털 위안화, 그리고 1대1로 이런 정책들이 어떤 식으로 보유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은 체크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부터 보겠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은요, 말씀드립니다. 달러와 1대1로 연동되어 거래를 하는 게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리플이 요즘 핫하죠. 리플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인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리플 랩스 USD를 달러와 1대1로 연동해서 말 그대로 출범을 시킨다. 그래서 리플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그냥 달러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 말 그대로 스테이블 코인을 사는 것은요, 달러를 소유하는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미국은요, 달러를 지키기 위해서 달러의 수요를 또 다른 수요를 창출시키기 위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좀 더 확대시킬 것이다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자, 미국에서는요, 실질적으로 솔라나를 보시면요, 솔라나에는 스카이, 그리고 퍼스트 디지털 랩스, 그리고 솔레이어, 팍소스, 이것들이 뭐냐면요, 솔라나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앞으로 할 것들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솔라나가 어느 나라 거죠? 미국입니다. 그리고 차기의 스테이블 예상 코인은요, 스텔라는 파이코인과 좀 많이 밀접돼 있죠. 그리고 알고랜드, 이런 종목들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충분히 나중에 차기에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정받고 달러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미국은요, 미국을 초강대국으로 영원히 지키기 위해서 달러를 무조건 지키는 거예요. 달러를 지키기 위해서 가상화폐를 시장을 키우고 이런 리플이나 솔라나나 스텔라나 알고랜드 등으로 달러를 보완해주는 역할, 그렇게 지금 정책을 세우고 나아가고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중국은요, 지금 시진핑 주석이 2013년도 한 이쯤 되겠죠. 여기에 이제 취임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3년임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고 앞으로 아마 평생 한다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게 미국의 국채 보유량이 지금 이게 보유량 차트입니다. 그냥 쉽게 간단하게 보시면요, 자, 시진핑 전에는요, 앞전에는 후진타오 주석이 있었죠. 후진타오 주석 때는요,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미국의 국채를 이렇게 많이 했어요. 지금 천이 보이는데 이게 말 그대로 1조 달러입니다. 1조 달러가 넘게끔 이렇게 굉장히 많이 보유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시진핑 주석이 취임하고 나서는요,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은 현재 계속 내려가죠.
보유량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매년 줄어듭니다. 자, 그에 따라서 국채 보유량은 계속 줄이는데 지금 보시면은 중국의 금 보유고, 자, 금은 대표적으로 안전자산이고 말 그대로 달러랑 조금 상충되는 조금 다른 그런 자산으로 국제적으로 인식하죠. 이렇게 중국은 어떻게 됐든 국채는 줄이고 금 보유고는 계속 이렇게 늘리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미국의 영향력 밖으로 계속 가고 싶은 거예요. 자기네들이 전 세계의 대상이 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있습니다. 자, 중국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중국은요, 미국의 엄청난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올해는요 한 1조 달러 정도를 경상이익을 보는데 그 규모가, 미국이 차지하는 규모가 엄청납니다. 중국에서 벌어들이는 그런 돈들 중에서 약 한 40%가 미국에서 돈을 버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이것도 차트를 한번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최근 차트는요, 이게 3,200억 불, 그리고 2022년도에 한 4천억 불. 최근 차트는 그냥 고만고만하죠. 조금씩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시진핑 전후를 이제 봐야 되겠죠. 자, 2013년도에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취임을 했습니다. 이 빨간 줄입니다. 자, 그전에는 자, 후진타오 주석이 있을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매년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엄청난 성장이죠. 엄청나게 많이 미국에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중국에서요. 이걸 좀 더 알아보면은 위안화를 가치를 떨어뜨려 가지고 수출에 더 용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요, 이런 엄청난 대미 흑자를 본 이런 달러 가지고 무엇을 했냐면요, 미국 국채를 샀어요. 자, 미국 국채를 보유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위안화 환율을 안정화시키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돈을 버니까 중국이 실은 외환 보유고 세계 최고의 나라입니다. 많은 달러를 소유한 나라입니다. 이 달러를 미국 국채를 사면서 이제 말 그대로 좀 안정화도 하고, 또 미국에 너무 돈을 많이 버니까 미국 사람들한테도 조금 이제 자기네들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영향력을 또 좀 높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체면도 좀 살고. 어떻게 됐든 이 시점에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취임을 하고 지금까지 쭉 나아가옵니다. 그러고 나서는 중국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그재그로 그냥 고만고만하게 지금 이제 대미 수출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이제 흑자를 내다 보니까 좀 견제가 들어가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중국은 미국한테 엄청난 돈을 벌어 들이는데 시진핑 주석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런 채권을 급격하게 줄이면서 돈은 미국에서 버는데 자기 욕심을 채리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일환으로 1대1로 정책을 중국은 이때부터 시작합니다. 중국의 1대1로 정책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1대1로 정책은요, 아시아나 유럽이나 아프리카, 약간 선진국은 아니에요. 얘네들은 조금 개발도상국이나 조금 이제 후진국, 조금 시설이 인프라가 낙후되어 있고 정말 돈이 없는 그런 나라들에게 중국이 갑니다. 가서 무엇을 하냐면요, 인프라를 해줍니다. 인프라는 뭐가 있죠? 도로가 있고 철도가 있고 항만이 있죠. 그런 것들을 건축해주고, 그리고 경제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을 합니다. 이게 1대1로예요. 중국이 그동안에 도와줬던 나라들을 한번 볼게요. 대표적으로 파키스탄, 스리랑카, 그리스, 라오스. 선진국은 그렇게 없죠. 안 보이죠. 자, 이 나라에 도로도 만들어주고 철도도 만들어주고 발전소도 세우고요. 그리고 항만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인프라를 건축해준단 말이에요. 건설해줘요. 중국 돈으로.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나라에 이런 인프라를 건설했다라는 그런 취지로 중국 물건들도 보내고 중국 사람들도 보내고 조금씩 그 나라의 경제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만약에 그 나라가 전쟁이 나든지 아니면 어떠한 일이 난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인프라를 구축한 이런 것들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중국의 그런 군대도 파견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든 이런 일환으로 중국의 1대1로 정책으로 전 세계의 대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우리한테 버는 돈으로 다른 나라에 이런 것들을 인프라를 건축해주고 이런 것들이 눈에 너무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 전 세계에서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동안에 1대1로를 하다 보면, 이 정책을 하다 보면은 많은 돈이 들어가겠죠. 자, 2013년도 자, 시진핑 주석이 취임하고 나서부터 1대1로가 시작됐습니다. 이때는 500억 규모입니다. 500억 달러입니다. 500억 달러로 전 세계 1대1로를 시작했는데 지금 한번 차트 한번 보십시오. 매년 균등하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매년 균등한 돈으로 점점 확대를 해서 처음에 500억 달러를 1대1로 정책 자금으로 썼는데 지금은 2023년도에 2,500억 달러로 굉장히 높여놨어요. 초기보다 약 10년 만에 5배를 늘린 겁니다. 그만큼 중국은 야망이 있는 나라입니다. 중국은 그렇잖아요. 나 미국보다 더 역사도 오래됐고 미국보다 인구도 더 많고 미국에 비해서 뒤처지는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자기네들 스스로는. 이런 1대1로 정책들로 인해서 이제 미국이랑 굉장한 마찰이 일어나죠.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은요, 지금 요번에 트럼프가 오고 이제 재선에서 이제 승리하고 제가 볼 때는요, 가상화폐를 키우고 이런 것들이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달러를 지킨다는 명목도 있지만은 말 그대로 달러를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세력들도 없앤다는 말도 맞는 거예요. 중국에서 이런 야망을 가지고 있는 것들에서 지금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상화폐에 대해서 중국은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배척을 했어요. 자,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중국 내 가상화폐 지금 채굴도 금지시키고 채굴장도 문 닫게 고 거래소도 폐쇄시키고 그랬습니다. 최근 한 5년 내에요. 자, 5년 전만 하더라도요. 비트코인의 80%는 전 세계 채굴량의 80%는요. 중국 내에서 채굴을 했습니다. 그랬던 중국이 가상화폐 시장이 커가니까 세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공산당 간부들이 이 가상화폐를 통해 가지고 다른 나라로 빠지는 그런 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가상화폐를 과감하게 폐쇄시키고 규제하고 법적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비트코인 채굴량의 45%를 미국에서 지금 채굴 합니다. 지금 5년 만에 이제 가상화폐에 대해서 역전이 된 거예요. 중국에서는 계속 규제시키고 미국에서는 계속 장려하니까 미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제가 볼 때는요, 중국은 이 가상화폐를 줄이는 대신에 디지털 위안화 CBDC를 더 많이 발전시키고 더 많은 많이 교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 정책이 굉장한 오점을 남고 있어요. 중국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장려하다 보니까 가상화폐 시장을 인위적으로 죽여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얘네들이 중국에서 CBDC 디지털 위안화로 엄청난 지금 인프라를 구축하고 CBDC를 공무원부터 또 시장 상인들에 이르기까지 자국 디지털 위안화로 이렇게 거래를 하기 때문에 가상화폐랑은 말 그대로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말 그대로 루비콘 강을 건넜다라고 판단을 하고 미국에서는 중국에서 이런 가상화폐 버린 이 시장을 야 너네들 지금 안 하니까 우리 미국에서 들고 올게. 그리고 미국에 맞게끔 한번 만들어서 달러를 보완해 볼게.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 한국은요. 자, 어떻게 됐든 가상화폐하고 CBDC는요. 물과 기름의 관계고요. 그리고 물과 기름의 관계다 보니까 이 두 개는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구조로 지금 중국에서는 인식을 했습니다. 중국도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 가상화폐가 세금이 안 들어오는데 과연 이걸 말 그대로 국가 정책으로 할 수 있을까? 분명히 논의를 했겠죠. 근데 미국에서는 어떻게 했죠? 가상화폐 수도로 만든다라고 했는데 자, 미국에서는요.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세금에 대해서 미국 국세청이 IRS입니다. IRS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자, 크립토 텍스 소프트웨어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복잡한 내역을 정리하고 세금 보고를 진행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미국도 가상화폐를 거래하면 세금을 부과합니다. 여러분 부과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은요. 가상화폐를 과감하게 도입하는 대신에 이런 구조적으로 가상화폐를 조율할 수 있는 기술을 발전시켜서 기존 화폐들과 비슷하게 기존 세금 체계랑 비슷하게 운영을 지금 계획하고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국 가상화폐가 아니더라도 중국에서는 자국 CBDC만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지 못했던 그런 오판을 낸 거죠. 제가 볼 때는요. 자, 좀 더 중국 공산은행 요 CBDC 디지털 위안화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중국에서 최대 은행은요. 중국 공산은행입니다. 약자로는 ICBC 은행이죠. 이 공산은행에서는요. 말 그대로 디지털 위안화 유통 및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디지털 지갑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해요. 그리고 이것들을 개인과 기업에게 배포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이 중국 공산은행 그 ICBC 이 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 공산은행에서 디지털 위안화로 지금 중국 시장에 가면요.
제가 앞서서 언급드린 말씀드렸어요. 거지들도 QR코드로 동량을 합니다. 말 그대로 중국에 있는 위안화 그런 화폐라든지 동전 가지고는 시장에서 물건도 사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디지털 위안화에 지금 엄청나게 공산국가니까 가능하겠죠. 정부에서 밀어붙이고 정부에서 이것들로 유도하니까 CBDC가 단시간 안에 이렇게 자리를 잡은 거예요. 이렇게 자리를 잡으니까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더 이상 지금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번에 상하이 법원에서 판례가 있습니다. 개인이 중국에 있는 중국 국민이 가상화폐를 보유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말 그대로 가상화폐를 계속 중국도 계속 규제하고 불법으로 놔둘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가 가상화폐 쪽으로 돈도 모이고 인력도 모이고 미국에서 이렇게 미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는 거예요. ETF도 승인하고 그리고 심지어 전략 자산으로 인정을 하고 보유하도록 하는 그런 법안들이 계속 나옵니다. 세계화에서 중국도 동떨어지게 그렇게 자기 독자 행보를 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들 미국이랑 중국이랑 이런 분쟁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시대까지 이렇게 흘러온 내용들을 좀 이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종합하면요, 말 그대로 자, 중국은요 이렇게 무역 규모를 엄청나게 키우고 그동안에 이렇게 국채 보유량을 늘렸는데 시진핑 주석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국채 보유량도 내리고 또 1대1로 같은 이런 정책들로 인해서 미국의 눈밖에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중국의 아킬레스건이 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상화폐인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나라는 공산국가고 공산국가는 세금으로 국민들을 통치를 해요. 돈으로 통치를 해요. 이 국민들을 올바로 뭔가가 그런 체제가 유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은요 가상화폐 시장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런 정책들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중국을 보고 어떻게 보면은 중국과 미국 절대 앙숙이죠. 이 싸움은요 둘 중에 한 명이 쓰러지지 않는 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파이오니어들도요 이런 중국과 미국의 이런 관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시간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중국 커뮤니티에서 요즘에 계속 나오는 얘기들이 있어요. 자, 중국 공상은행, 중국에서 말 그대로 디지털 위안화를 취급하는 이 은행에서 파이오니어들, 중국의 파이오니어들이 엄청 많겠죠. 말 그대로 그 챙디에오 펜 그 여사의 나라, 그 중국이니까 중국 분들도 이 파이콘에 대해서 굉장히 오적이겠죠.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파이오니어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파이오니어들이 모이고 있는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뭐 팩트다 아니다, 내피셜이다 그런 말이 아니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볼 그런 사안이라서 이 시간에 한번 올려드립니다. 자, 중국 파이오니어들이 보유한 파이코인을요. 자, 중국 공상은행에서 디지털 위안화로 일정 비율로 스왑을 해준다. 말 그대로 파이코인을 공상은행에다가 맡기고 이것을 공상은행에서는 디지털 위안화로 바꿔준다는 거죠. 이 말은 한마디로 중국 정부 차원에서 보유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팩트로 증명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맨 처음에 생각할 때는 이런 것들이 정말 터무니없다. 어떻게 중앙화인 이런 공상은행에서 탈중앙화를 어떻게 이렇게 바꿔주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중국이란 나라는 굉장히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공산국가고 말 그대로 정부 차원에서 보유를 한다라는 그런 말들이 지금 심심찮게 계속 나와요. 중국 커뮤니티 들어가면요. 중국이라는 나라를 조금 특별하게 특수하게 본다 그러면은 정부 차원에서 자국 파이오니어들의 그런 파일을 보유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CBDC로 가면은 이런 세계화에서 동떨어지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발이라도 거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추진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런 거는 좀 더 팩트가 되는 대로 한 번 더 검증을 한번 해드리고요. 자, 오늘은 말 그대로 우리 파이오니어들은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이 싸움은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된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대로 중국에서 하고 있는 이런 1대1로 그리고 외환 보유고 그리고 국채 그리고 금 보유 그런 보유량이나 그런 수치들에 대해서 우리 파이오니어들도 굉장히 알아야 됩니다. 아셔야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전 세계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가 이 양대 산맥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그 토대 위에 파이코인이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굉장히 전문적으로 알아갈 필요가 있다. 이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자, 저희 하이파이는요
마산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 그리고 함안에서 채굴 공장을 운영하는 채굴 전문 회사입니다. 저는 방송을 맡고 있는 안성준 대표고요. 우리 장태하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이파이는요, 그 노드 컴퓨터 그리고 노드 대행 관련으로 노드 전문 회사니까 뭐 컴퓨터든 아니면 파이콘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요즘에 많이 관심 가지는 P2P도 저희 하이파이에서는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성민 실장님이 맡아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방문하셔도 되고요. 언제든지 전화로 문의 주셔도 되십니다. 자, 오늘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 그리고 파이오니어들이 한번 생각해 볼 그런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